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74주년 경축식, 그것은 2019년에 바로 그날 1945년 8월 15일의 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 이 한반도가 어땠는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행정은 조선 총독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사회 질서는 흔히 말하는 일제 순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명확하다. 이런 국민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의 국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어떤 국가가 있었을까? 그 당시 이 주변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 그리고 식민지 조선국 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국가는 당연히 식민지 조선국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짚지 않고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광복절,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 생긴 때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문재인 씨,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정부 측에 있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부정하고 싶고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씨의 직업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아마도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서 1945년 8월 15일만 이야기하겠다. 건국절은 아니다. 1948년 8월 15일은 관계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 원고를 준비하고 이 경축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축사를 문재인 씨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축사의 구절구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광복절이 바로 건국절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보면 놀랄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면서 경축사를 해봤자 결국 이것은 모순만을 낳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차라리 그냥 2개의 8.15를 기념한다, 이렇게 뒀더라면 나았을 텐데 1948년 8.15는 반드시 지워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경축사가 아주 무식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뒤죽박죽으로 만든 경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린 객관적인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것은 세세히 지적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만을 가지고 광복절 경축사를 분석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3가지 목표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3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것을 가지고 누구의 시에서 따왔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쓴 시이기 때문에 식구를 갖다가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다 하고 대입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내용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야 바르게 듣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라고 한 것은 문재인 씨를 가리키죠. 몇 가지를 확실히 해놓고 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문재인 씨 패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세 가지 목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 문재인 씨 스스로 한 말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한반도는 지금까지의 한반도가 아니겠구나, 그렇겠죠. 글을 읽을 때는 글 쓰는 이, 말하는 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을 그의 입장에 같은 옆에 나란히 앉아서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정하면서 보게 되면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한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씨 패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흔들 수 없다 하는 것은 대략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한반도는 나라, 국가라고 표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는 두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씨와 그 패거리들이 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한 나라구나, 이 한반도가 한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을 돌아보면 이 한반도에는 북한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 문재인 씨 패거리는 분명히 북한을 나라라고 인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바라는 한 개의 나라를 한반도에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되지 않을까. 물론 나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 목표라고 했으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푯말을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저 산꼭대기에 푯말을 세워놨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를 세 가지나 설정을 해놓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참 갈 곳이 많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새로운 것은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목표 1, 목표 2, 목표 3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새로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목표 1, 2, 3 중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목표 1, 2, 3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에 붙어 있다, 이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새로운 한반도는 지금으로서는 목표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 1을 보기로 하죠.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그랬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가고 싶다. 왜 2년 전에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까? 지금처럼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통상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에 놓인 지금 경제 강국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눈물겨운 문재인 씨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죠. 바로 전에 일본이 했던 그대로 답습해서 일본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무역 보복을 한 것이죠.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이 좀 경우가 다른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단지 보복이 아니라 공격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을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해놓은 조금 다른 무역 보복이라는 것은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해도 너무하는 무역 공격은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내린 그 신뢰, 그것이 아예 없어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가 다 만들어져 있죠. 과거처럼 국가가 별로 생겨나지 않고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면 이렇게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각각 국가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것은 좀 문장이 틀린 것처럼 느낄 겁니다. 무슨 협력을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는가? 물론 이것은 뒤에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자연 상태에서 평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그냥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풀을 봤더니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길이로 자랐더라. 물고기를 봤더니 모든 물고기가 동일한 사이즈로만 살아가더라. 뭐 이런 것들인데 자연 상태에 그런 것은 없죠. 원래 평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평등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막강한 힘으로 내리눌러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제대로 된 설명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배급, 이것은 평등 맞습니다. 똑같이 배급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에 있어서 평등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똑같은 몸무게로 만들 수도 없고 똑같은 지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어렵긴 어렵죠. 그래서 이 평등은 단 한 사람, 최고 자리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인간 세상에서 평등은 잘 안 되죠. 거의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됐든 문재인 씨한테 이야기를 해보죠. 문재인 씨, 당신이 먹는 밥하고 내가 먹는 밥이 우선 다르지 않느냐. 그렇죠.
문재인 씨는 국가가 무엇인지, 현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동아시아의 황제인 줄 아는 것인가? 그렇다면 병이 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표 1 부분은 독재자의 헛된 꿈이다. 이렇게 나의 채점 점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이 목표 1, 그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흔들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목표 1이라는 것을 요약하면 결국 혼란과 몰락,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2,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모양인 것이죠. 대륙이 있고 이 문재인 씨 패거리가 원하는 그 나라, 그것이 다리로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이 있다. 물론 해양 국가가 되겠죠. 바다하고 연결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씨 패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국가, 그것은 대륙 국가하고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런 국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대륙 쪽에 있는 것, 해양 쪽에 있는 것이 존재 가치가 있다. 누가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 다리의 존재 가치를 생각합니까? 이용하고 버리고 이용하고 잊을 뿐이죠. 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통과해가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다리가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돈 내라 하지 않으면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것이 다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륙과 해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륙의 끝은 해양이고 해양의 끝은 대륙이 아니던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륙과 해양이 직접 만나게 되면 교량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 보니 대륙과 해양이 만날 때 교량은 바다 위에 걸쳐져 있는 교량이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땅 쪽으로 가서 땅 위에 걸쳐져 있는 교량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개념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제 보니 쓸데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라는 것은 만들어봤자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죠.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할 때 문재인 씨가 항상 내가 중재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교량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우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고 우리끼리 하니까 문재인 당신은 빠져라. 지금 그렇게 됐죠. 다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 2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것이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여러분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 2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량은 필요하지 않다.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시 불안하고 몹시 흔들리는 목표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내세운 목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한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연설문이라고 해야겠죠. 이것을 상당히 오래 준비했고 문재인 씨를 보좌하는 유능한 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또 얼마 전에는 문재인 씨 자신이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이것을 다듬겠다고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잘 만든 연설문인데 이런 문장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앞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봅시다. 우리 주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김정은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불법 점거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아니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째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한 것인가? 나머지 하나는 어느 나라인가? 밝혀주어야 하겠죠. 혹시 북한을 나라라고 보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은 강대국이 아니죠. 문재인 씨 패거리는 북한을 국가라고 하면서 북한을 강대국이라고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4대 강국 될 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현실인식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렇죠. 문재인 씨가 심리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가령 미국에게 우리 영토를 떼어주었다. 혹시 우리 국민 모르게 그런 거래를 했는가?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평택 같은 경우입니다. 그 평택 땅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 아니고 문재인 씨는 거기에 미국령으로 국적이 그 땅은 미국의 영토인 것으로 혹시 팔아먹었는가? 그 평택의 미군기지 밖에 있는 그 담장이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국경선인가? 그렇다면 또 4대 강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설령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그런 식으로 미국에게 주거나 미국에게 팔아먹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씨를 용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2를 봤는데 목표 1도 그렇고 목표 2도 그렇습니다. 애당초 불가능한 것을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확정된 것들을 우리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목표 설정해 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그것도 그렇죠. 거기에도 역시 이와 같은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를 볼 때 유의할 것이 그 시가 만약에 1930년에 쓰여진 시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시인이 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시인이 읽어준다면 우리는 그때의 감정을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문재인 씨가 그것을 읽어준다면 1930년은 잊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떻든 이런 면에서 문재인 씨의 체념, 좌절, 불가능, 그 스스로가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연설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게 되면 그렇게나 극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 시를 보면 좀 목숨이나 또 고통이나 하는 것을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목숨을 바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데, 흔히 이것은 바로 이런 거꾸로 된 불가능이 확정된 것을 갈망할 때, 몹시 그것을 원할 때 이런 좀 광적인 상태, 그런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의 이야기 중에 이제 앞에서 했던 그 평등,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죠. 조소왕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장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역시 우리라는 것은 문재인 패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균등이 문재인 패거리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균등이 문재인 패거리의 기본 정신이다. 여러분은 이제 문재인의 침대에 누워서 머리가 남으면 머리가 잘리고 발이 남으면 발이 잘린다, 그들의 기본 정신이 그것이니까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자유국가에서는 자유가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평등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의 자유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생긴 대로 내버려 두면 질서정연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규제를 할 때 그것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평등이 생겨나게 된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지까지도 오면서, 그러면은 베푸는 것인데 평등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눈앞의 것만 보고 베푸는데 평등하게, 저 사람에게 10개 주면 나에게도 10개 달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가 내에서 베푸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 그것이 틀렸구나, 이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서 베푸는 것 역시 전체 국민을 봤을 때는 규제가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일관되게 설명이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을 말할 때는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필요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복지가 달려있든 규제가 달려있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균등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평등도 조금만, 우리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조금만 허용되는 것이 평등,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균등은 무엇인가? 균등은 내가 하나 먹으면 너도 하나 먹는다. 말 그대로 균등은
균등입니다. 결과가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균등이 기본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목표 1하고 바로 이 부분이 그 맥락이 다 있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이런 것이죠. 동아시아의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그 평등은 균등이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유세계에서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로는 자유시장경제 이것을 채택한 곳에서 균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대로 그 문재인 씨의 속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면 이것은 동아시아 코민테른을 구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씨의 그 연설문을 또 보기로 하죠. 올해 11월에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특별 정상회의, 이것은 2018년부터 계속 여기에 북한을 정식으로 참가시키려는 노력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메콩의 정상회의, 이것은 이번에 제1회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행사를 연이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김정은이를 여기에 초대하겠다.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개의 회의, 여기에는 참가하는 국가는 대체로 공산국가, 그리고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획기적인 어떤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획기적인 무엇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의 속마음은 결국 이때 동아시아 코민테른을 선언하고 싶지 않을까. 물론 사용하는 용어는 상당히 부드럽거나 새롭거나 우리 한국말로는 그것이 꼬여서 본색을 알아볼 수 없거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는데, 기본 정신이 균등이고 그 동아시아가 균등해야 되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 코민테른 밖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표 3.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밝혔죠. 북한과 하나로 합해서 일본과 대적하겠다. 북한과 손을 잡으면 그러면 평화 경제가 된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건 알겠는데 갑자기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 문재인 씨는 남북 통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냥 립서비스 한 건가?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다른 이야기 하다가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 북한은 아무리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바꾼다 하더라도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고 또 여전히 북한에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적화통일이라든지 하는 그 적화통일을 해방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남한을 해방시킨다. 그것이 적화통일인데 그들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은 핵탄두, 생화학 무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제 유지의 수단이라고 누누이 그들이 밝혔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한은 어떤가? 그저 맨몸으로 총구 앞에서 있을 것인가?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남한은 여전히 그 국방비를 많이 계속 지출해야 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으로 눈을 가리고 평화다 해도 평화가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기를 쌓아두고 서로 견제하면서 평화로운 관계가 통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그 통일은 말 그대로 광복절 축사에서 쓴 립서비스다. 의미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평화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끼리 말하자면 부유하고 선진 기술이 있는 우리끼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죠.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나빠서. 그랬는데 지지리도 못 살고 세계의 문제야라고 하는 북한 집단.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고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들과 손을 잡고 우리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그러는 겁니다. 북한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 3등, 반에서 3등 하는 학생이 30등 하는 학생하고 같이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아니 우리 둘 다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좀 의미심장한데 그러면은 앞에서 결코 평화가 아닌데 눈 가리고 평화라고 하듯이 분단인데 분단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씨 스스로 설명을 좀 해야 할 겁니다. 어떻든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다 백지화할 것인가?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의 협약을 백지화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못할 게 없지 않는가? 그러면 백지화하라고 좌파들은 주장을 해야 하겠죠. 평화 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북한에 남은 돈을 다 퍼붓겠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평화 경제도 경제인데 경제에 쏟아붓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을 그저 북한에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놓고 퍼붓겠다. 그래서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 새로운 한반도는 결국 보면은 동아시아 코민텔은 균등이 이루어지는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아침밥을 먹고 똑같은 자동차를 갖고 아니 자동차가 없으면 똑같이 걸어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동아시아까지는 못 가고 아쉬운 대로 북한하고 좀 해보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축사를 그 영상으로도 보고 또 이 텍스트도 보고 그 연설문으로도 보고 했는데 감상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마치 수의, 과거 그 죄수가 입던, 죄수하면은 걸핏하면 그 하얀 한복 입고 나오죠. 그 수의처럼 보이는 흰 한복을 입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북한에 애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상,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흰 한복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저거 백의종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그 백의종군을 한다는 의사표시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대통령 권리가 됩니다. 헌법적으로는. 그런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 노릇을 또 하고 있죠. 백의종군 하면서. 그러면 권한대행이 되겠죠. 근데 스스로 자기 권한대행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는가? 하여튼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 자체가 흰옷을 입은 그것이 깃발이다. 그래서 일본에 대고 흔드는 백기다. 일본에 백기 투항을 하는 그런 뜻으로 흰 한복을 입고 나왔다.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초췌해 보이는 그런 흰 옷을 입고 나온 것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는 북한이 손잡아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한국 돈을 다 북한에 쏟아붓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이기겠다는 명분은 있고 일본한테 이기기 위해서 이제 북한하고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경제전쟁 중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게 이기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 아주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 문재인 씨가 하얀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항일 시인의 식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러면 일본한테 옛날에 대들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잘 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불매운동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하는가?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본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다. 이런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일본을 보면서 싸워라. 싸워 이기자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일본으로부터 얼굴을 피합니다. 휙 돌아앉는 것이죠. 그러니 일본에게는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적에게 등을 보이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하고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 경축사였다.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씨와 그 패거리들의 몰락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숙명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